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60분 겟레디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룩은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되게 텐한 느낌의 스모키 룩입니다. 근데 스모키가 포인트라기보다는 치크랑 특히나 립에서 이렇게 명채도가 걷어내진 누디한 립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가을 색조를 사용을 하면 얼굴이 확 더워 보이거나 부어 보인다고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썼던 방법들이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를 쓴다던가 치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약간 묽은 리퀴드 제형의 연보라빛 제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코렉팅을 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색감적으로 되게 한 끗 차이 디테일들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걸 제티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따뜻한 색조들로 톤온톤 메이크업을 할 때 렌즈 컬러를 그레이나 블루, 라벤더 계열의 시원한 색감들로 탁 트여주는 덜 더워 보이게 만드는 포인트들을 잡았었는데 이제 렌즈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눈두덩이에 정석 그레이 펄 섀도우를 써줬거든요. 그레이 렌즈, 그레이 상의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눈으로 딱 봤을 때 더운 색감을 탁탁탁 끊어줄 수 있는 시원한 색감들을 같이 배치를 해서 만든 메이크업 룩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정말 많은데 새벽 4시에 비행기 시간 전에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더운 날씨에 돌아다니면서 땀을 줄줄줄 흘리고 저녁 11시에 돌아와가지고 거울을 딱 봤는데 수정 화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스가 너무 깔끔하고 멀쩡하게 예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이스 프라이머 팁도 알려드릴 거고 와, 이 하이라이터 맨날 써야지 진짜 너무 예쁘다 미쳤다 이러고 계속 쓰고 있는 하이라이터가 또 생길 줄 몰랐는데 그 하이라이터도 알려드릴 거고 스킬 차력쇼 2에서 입술 색소 침착 가리면서 자연스럽게 오버립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응용을 하는 농축된 아주 팁이 많은 그런 메이크업 영상이니까 오늘 60분 겟레디도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시작! 오늘은 스킨케어를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스킨케어를 보고 싶다 하고 누구는 보기 싫다 하고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보나메두사 넓은 순간 페이저 요런 제형입니다. 되게 부드러운 크림 제형이고 정말 부드럽게 좀 밀리지 않고 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프라이머는 항상 양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게 키포인트겠죠? 프라이머의 기능이 아무래도 이제 피부의 모공, 요철, 피부 결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거기서 또 유분기도 잡아주다 보니까 건성들한테보다는 수부지한테보다는 지성이 쓰기가 훨씬 더 쉽다. 본인 피부의 유수분이 부족할수록 더더더 양 조절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프라이머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프라이머를 바르는 편이고요. 브러쉬 끝에 아주 소량을 묻힐 겁니다. 이것도 솔직히 좀 많이 묻힌 거긴 한데 요 정도 묻혀주고요. 모공이 도드라지는 요런 라비존이랑 코 있는 부분, 콧볼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얇게 넓게 발라줍니다. 손으로 바르는 게 훨씬 더 밀착력 있고 잘 발리긴 하는데 양 조절이 어렵다 보니 얘로 펴두고 그 다음에 손으로 밀어 넣듯이 모공을 메꿔주는 게 좋고요. 이 프라이머 단계부터 모공이 안 보일 정도로 커버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얇게 발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만 발라도 괜찮나 하는 정도만 진짜 찔끔 발라놓고 괜찮으면 그때부터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본인한테 어느 정도 써도 되는 건지 파악을 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많이 바르면은 뜨기도 쉽고 특히나 수부지나 건성들에게는 엄청 이게 쓰고 나면은 건조해지거든요. 베이스까지 다 올리고 나면은. 제가 실제로 이 베이스를 하고 한창 37도, 38도를 왔다 갔다 하던 날씨에도 베이스가 멀쩡했다. 땀은 나죠. 땀은 나는데 땀을 닦아내어도 화장이 무너지거나 뜨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오래 유지가 돼서 좀 신기했어요. 이런 데도 살짝 발라주고, 땀 나가지고 되게 잘 무너지는 부위들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발라줬어요. 얇게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브러쉬는 제가 갖고 있던 것 중에 제일 프라이머를 바르기 좋을 것 같은 브러쉬로 찾아본 건데, 이마 여기 눈썹 위쪽 라인에도 더 좋은 브러쉬가 있는지 찾아보려고요. 이런 프라이머를 소량 바르기 좋은 브러쉬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이 위에 올렸을 때 좋았던 게 프라다 쿠션인데, 제가 좋아하는 맥 스튜디오 쿠션으로도 한번, 약간 퍼프 이슈가 좀 있는데, 물티슈로 살짝 좀 닦아냈고요. 제가 이 맥 쿠션은 스패츌러로만 썼지 이렇게 퍼프로는 잘 안 썼었는데, 메쉬 쿠션 바를 때 제가 약간 밀듯이 발랐던 그 방법을 쓰면 안 되더라고요. 밀려요, 베이스가. 반절은 얘를 바르고 반절은 프라다를 써봐야겠어. 보나 메두사 프라이머랑 어떤 쿠션이 더 잘 어울리는지. 요즘 프라다. 제가 밀듯이 바르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정말 정말 약하게 하면은 괜찮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베이스랑 같이 이렇게 슬슬슬슬 밀리면서 뜨거든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스 컨실러 다 써가지고 드디어 새 거를 오픈을 했어요. 진짜 조금 찍어주고, 넣고 뺄 때 귀찮아도 조금만 조심하면 이 입구가 더러워지지 않게 끝까지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끈적거려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와, 잠 못 잤더니 요즘 역대급인데? 제가 진짜 예전에 왜 연화색 코렉팅을 이제 다크 커버할 때 안 하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는 다크에 색이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 칙칙한 어두운 다크서클이라서, 본인 다크서클이 컬러가 있어서 컬러 코렉팅이 필요한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좀 밝은 컨실러로만 해도 충분한 다크서클인지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둘 다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연어색으로도 해봤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가리는 게 더 깔끔하게 가려지더라고요. 완마. 제가 넥 쿠션을 퍼프로만 해본 게 처음이었잖아요. 그냥 제 피부에는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스패츌러로 얇게 펴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그만 미니 퍼프로 팡팡팡 하는 게 훨씬 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좀 살짝 두껍게 발리고 뜨네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기초를 평상시랑 똑같이 해도 피부 열이 이제 오르면은 기초부터 잘 안 먹고 베이스도 쉽게 뜨고 미쳐버리겠어. 게다가 습해. 이런 거지 같은 날씨에도 베이스가 덜 무너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프라이머를 잘 안 쓰잖아요. 정말 가끔 쓰는데 써야겠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유명한 아이템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써보니까 미쳤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그 패윈미 영상이 먼저 올라갔을까? 이게 먼저 올라갈까? 여행 브이로그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새벽 한 4시쯤에 메이크업을 하고 하루 종일 일정을 엄청 더운 날을 소화를 하고 저녁 11시쯤에 클렌징을 했는데, 그때까지 베이스가 멀쩡했어요. 내가 한 건 그냥 기름 종이로 찍어낸 거 말고는 없어. 아까 콩 찍어놨던 걸 쓰다가 다 써가지고 팝 컨실러를 꺼내서 또 양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하나 찍어놓고 날린 게 있는데 나름 잼미라고 했는데 영상을 올리기에는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편집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지금 이거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웬일로 파우더를 안 하고 쉐이딩을 할 건데 프라이머를 발랐기 때문에 그냥 쿠션 발랐을 때보다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유분기가 없어서 괜찮거든요. 제가 브러쉬를 세척을 잘 안 하는 이유를 가루 타입을 바를 때 여기에 떡지지 않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누르거나 아니면 되게 살살 베이스가 여기 브러쉬에 같이 엉겨붙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고 바르기 때문에 핑계긴 한데요. 근데 애초에 제가 브러쉬가 떡진다면 그 브러쉬를 사용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브러쉬를 사용하는 순간 메이크업 퀄리티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얼룩진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과하게 진하게 올라간다던가 하는 게 다 브러쉬에 이제 영향이 좀 없잖아 있어서. 이렇게 오늘 좀 많이 부었으니까 열심히 골격을 만들어줍니다. 어쨌든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색조 메이크업에 좀 모든 사람들의 전반적인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느껴지고 저도 약간 노잼이라고 느껴서 그래서 한동안 되게 헤매고 있었어요. 잼매는 어디 있는가. 더운 거 너무 싫어요. 제가 땀이 은근 많아가지고 다행히 얼굴에는 땀이 이제 많진 않습니다. 인중이랑 턱 이쪽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부분이 무너지거나 막 이렇게 이마에서 흐르고 막 줄줄줄 이런 느낌은 아니고 딱 진짜 이렇게 코, 입, 턱 여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좀 프라이머를 발라줬고 기름 종이를 쓸 때도 이 부위 위주로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손에 힘을 빼고 발라주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쉐이딩을 해주면은 얼룩지지 않고 쉐이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코 쉐이딩을 정말 공들여하고 싶을 때 브러쉬를 여러 개 사용을 하거든요. 콧볼 모양을 정말 더 세밀하게, 이 콧볼도 덩어리가 진 게 되게 균일하게 덩어리 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올록볼록한 그런 것들을 큰 브러쉬로 러프하게 했을 때 칠해지지 않거나 얼룩지는 부분들의 톤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브러쉬 225번 이런 섀도우 풀어주는 브러쉬로도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톤을 맞춰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울도 한번 봐줘야 되고, 지금 밝은 컬러랑 쉐이딩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손에 엄청 힘 빼고 하면은 절대 얼룩지거나 떡지지 않아요. 저 요즘 여기 영역 채워주는 거에 좀 꽂혀가지고. 우펄 하이라이터, 레브상. 이게 진짜 잘 깨져가지고 제가 이번에 여행에 들고 다니고 싶은데 이런 거나 잘 깨진다고 유명한 레어뷰티 하라나? 안 그래도 하이라이터나 이런 섀도우가 엄청 커가지고 평생 써도 못 쓸만한데 여행에도 못 가져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팁을 드리자면요. 요게 이제 새끼손가락에 끼워가지고 메이크업 해줄 때 이제 얼굴에 베이스 망가지지 말라고 애끼 분첩 혹은 새끼손가락 분첩이라고 치면 나오는 요만 작은 사이즈의 퍼프가 있어요. 요거를 요런 데다가 위에다가 딱 놔주고 닫고 그 다음에 파우치에 넣으면은 진짜 안 깨져요. 저는 깨진 적이 없긴 해요. 그리고 파우치에 잘 깨지는 제품들 넣을 때 팁이 뭐가 있냐면은, 사실 요런 거는 1차적인 거지 제일 중요한 건 파우치 내에서 얘가 안 굴러다녀야 되거든요. 레어뷰티 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잘 깨진 애들은 일단 뚜껑이랑 요 펜 사이에 공간을 완충제를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얘가 들어가는 파우치 내에서도 화장품끼리 혹은 뭔가 물건끼리 뭔가 꽉 붙어 있어서
얘가 어딘가 덜커덩덜커덩 거릴 일이 없어야 아예 안 깨져요. 아무리 양말이나 뽁뽁이로 둘러싸고 여행해서 가져온다고 한들 만약에 그 양말 감싼 이 제품 자체가 굴러다니면 확실히 이제 깨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물어보는 분들이 많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에서 깨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무조건 깨지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나 이 브러쉬가 아니라 딴 브러쉬인 것 같은데? 이거다.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제품들을 들고 다니는 파우치는 진짜 완전 꽉꽉 눌러가지고 넣어서 다니는 편이에요. 무조건 안 깨져. 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깨져본 적이 없는 방법이다라고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예. 이렇게 또 살짝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여기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꺼진 부위에도 이거 쓰고 있고 이것도 방법을 좀 알아내야겠다. 지금 처음 해보거든요. 여기에 무팔하라 바르는 거를. 뭔가 더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찾아내야겠어. 턱을 턱 쉐이딩 진짜 안 하는데 턱 쉐이딩을 진짜 안 하는 편인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크지 않나요? 이걸 하면은 뮤잉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턱 선 위주로 해주는 편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어떤 분이 와 애교살 진짜 잘 그린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걸 보고 너무 뿌듯했는데 무슨 영상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이브로우로 이렇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애교살 그리는 거는 제가 귀찮아서 이걸로 그리기 시작한 거라 다른 아이브로우로 그려도 상관이 없다. And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너무 예쁘죠? 아나스타샤 아이스드 아웃입니다. 레몬빔인데요. 오, 너무 예뻐요. 밑색도 없습니다. 이게 저에게 아주 큰 플러스 요인이 됐어요. 밑색이 없는 게. 너무 예뻐요. 미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즘 이 하이라이터만 바르고 있거든요. 코끝에 바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둥글려서 바르면 발색도 굉장히 잘 되고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고 디올 유니버셜 하이라이터에 좌측 상단에 있는 그 진주빛 섀도 있죠. 거기서 레몬 컬러를 첨가한 느낌이랄까요? 발림성이라던가 이런 표현되는 느낌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거랑. 진짜 너무 예쁘다. 화면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레몬 컬러예요. 완전 레몬. 되게 자연스럽게 데인드 안조안도 살짝 쓸어주고 정말 살짝.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레어뷰티 이후로 이거 잘 샀다 하는 하이라이터가 또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진짜 조금만 더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하면은 요 봐요. 레어뷰티 하라에도 요거 액기분첩 넣어놨는데 요거를 살짝만 더해줍니다. 입술 제가 하트퍼센트에서 새로 나온 도트온 모드 젤 라이너 펜슬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젤 라이너 펜슬은 입술에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부터 보여드려야겠다. 금방 제가 이거 슬레이트 치느라고 손바닥이 좀 많이 빨개져 있는데 그쵸? 되게 빨갛죠? 색깔 구분이 될란가 모르겠구먼. 3번 라이트 베이지, 10번 라이트 살몬, 12번 라이트 핑크.
13번 마일드 핑크. 저는 착색이 심한 입술은 아니지만 색이 좀 뚜렷한 편이라서 이걸 죽여야 오버립을 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피부색이랑 비슷한 게 아니라 입술 위에 올렸을 때 피부색이랑 똑같아지는 컬러를 입술 착색을 커버를 하는 컬러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써봤을 때도 3번이 제일 이 착색 라인을 커버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느꼈거든요. 착색이 입술 바깥 라인이 제일 진한 분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중간 부분이 진한 분들이 많은데 본인 입술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에 여기는 남겨놔줍니다. 정말 한 끗 차이 디테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조합이죠. 안쪽에 그려둔 거 블렌딩 먼저 할 생각 말고 오버립을 먼저 해줘요. 그 다음에 안에 그려놨던 애를 살짝 터치하면서 섞어주면서 입술 애 하면서 주름 사이사이 끼지 않게. 그리고 이것도 막 세게 그리면 안 돼요. 세게 그린다의 기준이 얘가 마치 스틱 타입의 립을 바르는 것처럼 얘로 온전히 립 컬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힘의 색이면 안 돼요. 입술 아래 라인도 착색이 있으신 분들은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래 라인은 착색이 있는 편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입술이 지금도 볼륨감이 있긴 한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요 컬러 아니면은 요거 있죠. 저는 오늘 누디한 립을 바를 거니까 요거 10번 라이트 살몬. 이렇게 그렸음에도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진짜 조금씩. 삼선으로 오버립한 부분이 입술을 벗어난 부분에는 컬러가 좀 안 맞아서, 왜냐면 오늘은 되게 누디한 컬러의 립을 바를 거라 원래 제 입술이 두꺼운 것처럼 잘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초 단계를 되게 잘 만들어두면요, 생각보다 잘 안 벗겨져요, 오버립이. 왜냐면 저는 펜슬 타입 아이라이너로 지금 오버립을 잡고 있는 거라서 일반적인 이런 립 펜슬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고정력이 좋습니다. 오래가요. 그리고 클리오 벨벳 립 펜슬 피치 베이지, 요런 컬러. 입술 위쪽에 이렇게 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진짜 살짝. 그러면은 아까랑 입술을 비교를 했을 때 미친 두께의 입술이 완성이 됐지만 부자연스럽지 않은, 이게 어느 정도로 픽스가 잘 되냐면요, 봐봐요. 립 펜슬은 금방 지워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린 시간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요, 얘는 정말 힘줘서 벅벅 손톱으로 긁어서 닦아야지만 닦이고 그냥 일반적인 마찰에는 잘 안 지워져요. 보이시죠? 그래서 손톱으로 긁어서 닦아야지만 닦아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훨씬 더 이제 눈물이라던가 유분기가 많이 나와서 잘 지워지는 곳에 지워지지 않게 만들어진 펜슬로 립을 그리다 보니까 고정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눈썹은 굉장히 힘을 빼고 눈썹 염색을 할 때가 됐는데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 제가 최근에 오픈 메이크업 영상이 많아가지고
이 내용이 업로드가 되었었는지 안 되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눈썹 염색 어떻게 하냐, 어떤 제품으로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탈색하는 방법은 오른쪽 아이카드에 제가 탈색하는 방법 튜토리얼을 올렸었고 이제는 탈색이 아니라 염색을 하는데 제가 매번 머리 색깔이 바뀌잖아요. 머리색이 바뀔 때마다 그 머리색에 맞는 염색약을 만들어가지고 헤어쌤이 저한테 소분을 해가지고 주시면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냥 일반 시판되는 염색약을 쓸 때보다 더 자연스러워요. 오늘 해 안 뜬다며? 왜 해가 떴다 안 떴다 해가지고 지금 내 조명 세팅을 망치는 거야. 미쳐버려? 미치겠어요. 이번 주도 계속 비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이 그나마 내내 흐림이길래 오히려 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낫겠군 이 생각을 했는데 아주 청개구리요. 1호로는 눈썹 사이사이를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잘 지워지거나 눈썹 모가 없어서 톤이 안 맞는 부분은 더 진한 컬러로 메꾼다고. 저는 지금 3호를 쓰고 있고요. 뮤드 스키니 브로우 카라 밀크티. 지금 눈썹 염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애쉬 브라운에 진짜 밀크티 색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갈색의 머리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구름이 난리를 치고 있어. 미쳐버리겠어.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를 해줄게요. 힌스 파우더에다가 이제 퍼프가 정말 지저분해져서 필리밀리 파우더 퍼프로 바꿨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꺾지 말고 세 손가락을 평평하게 펴가지고 그다음에 되게 살포시 눌러주셔야 돼요. 이 모든 유분을 박살내겠어. 지금 이 상태가 제가 평소에 이제 메이크업을 조금 각 잡고 하려고 한다 했을 때 기본값입니다. 요거는 꼭 하는 느낌? 제가 여기서 블러셔를 고민을 했는데 요 두 개를 섞어주려고요. 얘가 베베이지예요. 얘가 럼베이지고 좀 음영에 가까운 느낌의 베이지 컬러들인데 럼베이지가 조금 더 플럼기가 살짝 가미된 명도도 조금 더 낮고요. 베베이지는 쉐이딩에 가까운 컬러인데 붉은기가 조금 더 가미된 느낌의 베이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잘 섞어줄 건데 약간 요리는 손맛 이런 느낌처럼 그냥 번갈아 가면서 터치를 하고 손바닥에서 양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올려줄 것이에요. 저는 제 머리색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만 봤을 때는 베베이지를 많이 올리는 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메이크업을 하고 나니까 채도가 살짝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붉은기가.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그 패균미랑 똑같이 하려다가 약간 바꾸려고요. 왜냐면 그때 메이크업이 100% 마음에 든 게 아니었어서 눈에서 채도가 너무 빠지니까
아쉬웠거든요. 관자놀이에다가 이어서 그리고 눈 뒤쪽까지 끌어가지고 좀 넓게 발라줄게요. 음영에 가까운 색이라 이렇게 발라주는 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새로 나온 그 블러셔 3개도 샀는데 그거는 지금 제 머리 색에 바르기에는 예쁜 조합을 찾지 못했어요. 그 블러셔와 어울리는 아이 메이크업과 립의 조합을 찾지를 못해서 가끔씩 레슨 갈 때 조금씩 써보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또 2개 섞어서 코끝에도 넓게 콧볼에 바르면 안 돼요. 딱 여기 콧망울에만 콧볼까지 바르면 이렇게 확장되어 보이기 때문에 코끝도 잡아주고 이어서 여기 미간 이제 콧대에 있는 부분에 또 연결을 해줍니다. 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 그때 몇몇 제티들이 사용을 해달라고 했던 요거는 후다뷰티의 아이스 누드고 카일리의 스모키 팔레트인데 얘도 채도가 좀 없는데 중간 컬러들이 롬앤 토스트 테니가든을 쓰기에는 얘는 또 너무 붉어. 같이 쓸게요. 어차피 둘 다 접근성 안 좋아가지고 애매하니까 이 컬러 좀 무난한 컬러예요. 요거는 좀 대체 가능한 애들이 많은 눈두덩이에 넓게 요 눈 뒤에 깔아둔 블러셔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베이스 컬러여서 조금 무서운데? 왜냐면 오늘 블러셔랑 립에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아이에서 좀 세게 가주려고 하거든요. 제가 요즘 메이크업에서 주춤주춤 하게 될 때마다 용기를 주는 게 키키 하음양이거든요.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어. 오케이 가보자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컬러 아까 발랐던 애 옆에다가 눈에 올리면 확실히 좀 더 존재감이 있을 것 같아. 눈 떴을 때 기점으로 뒤쪽 에서 쌍꺼풀 라인에서 양이 덜어졌을 때 점점 사선 뒤쪽으로 올라가듯이 발라주면 얘가 약간 붉은기가 있기 때문에 눈두덩이에 볼륨감이 생겨요. 지금 하은이 사진이 거의 부적이야, 부적.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존재만으로 색조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업이 되네요. 약간 살짝 좀 차분했어? 눈 앞머리, 언더에. 지금 색감을 언더에 있는 눈 앞머리, 눈두덩이는 눈 뒤쪽에 이렇게 이제 크로스로 발라주면 굉장히 예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바닐라 애플 메이크업 때 했던 색조 쌓는 법에 응용하는 느낌이랄까요? 와, 진짜 색조가 마음에 들어. 저 지금 이 후다뷰티랑 카일리 팔레트 처음 써보거든요, 제 메이크업에. 그냥 이렇게 된 거 좀 그냥 여러 개 섞겠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롬앤에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썸머 라떼 요 색깔 이것도 똑같이 언더는 눈 앞머리, 눈두덩이는 눈 뒤쪽 이렇게 발라주고요. 이제 잔량으로 부자연스럽지 않게 주변에 좀 퍼뜨려가지고 이 컬러
갑자기 약간 조금 완전 탁한 잿빛이 도는 컬러로 간을 살짝 볼게요. 쌍꺼풀 라인에만 올려볼게요. 이 앞쪽에는 제가 지금 베이스 섀도우 말고는 색감이 있는 섀도우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거의 메인으로 보이거든요. 예쁘다. 오, 예쁘잖아. 그리고 뒤쪽에는 깔아둔 애랑 자연스럽게 섞이게. 예쁘잖아. 얘도 살짝 같이 발라주고 있어요. 아까 요거랑 같이. 완전 그레이. 와, 그레이랑 이 붉은기 있는 섀도우들이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 이 브릭 컬러들이랑도 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아, 예쁜데? 언더에는 아까 그 플럼기 도는 애를 안 얹어가지고 또 이제 다른 느낌이네. 이렇게 색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미묘한 차이로 이 메이크업 느낌이 확확 바뀌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짜릿해. 중명도 좀 어두운 음영의 컬러들이나 아이라인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는 섀도우가 뭉개질 일이 많이 없어서 여기에서도 종종 뷰러를 해주는 편입니다. 원래는 섀도우 시작 전에 하는 편이긴 한데 그리고 요즘 눈 앞머리가 뷰러가 너무 안 돼서 부분 뷰러 쓰는 방법은 제가 아사 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언더도 해주고요. 여러분 제가 로제 메이크업 때부터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시작했던 스모키? 세미 스모키?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음영을 넣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는데 일단 점막을 채우고요. 속눈썹 사이는 붓펜으로 워터프루프여서 잘 번지지 않는 붓펜으로 채워주고요. 지금 카일리 팔레트에서 요 끝에 있는 컬러 요거 요 세 개를 써줄 건데 제일 진한 컬러 그 옆에 있는 회색깔 그 위에 있는 브라운 톤의 음영 섀도우 얘로 먼저 라인을 그려주고 얘네 둘로 풀어줄 거예요. 요런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만 총알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는 게 좋고 제일 먼저 스누즈 컬러로 속눈썹 사이사이 파고들면서 제일 가까운 부위에 얘로 아이라인을 그려준다 생각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블랙 아이라인이 풀리거든요. 붓펜으로 그려둔 아이라인이. 이때 욕심내서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정말 속눈썹 사이사이만 칠한다 생각해가지고 헤집고 들어가면서 이제 요 위에다가 아까 그 애쉬 컬러랑 코올 컬러를 또 위에다가 풀어준다기보다는 위에 쌓는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속눈썹 사이사이에 그래야 되게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요 음영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포그 컬러 시멘트색 마찬가지로 속눈썹 사이사이에 욕심내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고 진짜 속눈썹 사이사이에만 계속 위에 올려줘도 같은 영역에만 올려줘도 알아서 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때 약간 조금 풀어주고
뒤쪽으로 살짝 끌고 가서 눈 뜬 상태에서 앞에 음영 좀 잡아가지고 앞트임 해줄게요. 그리고 애쉬 컬러의 붓펜 라이너로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아주고요. 오. 그리고 블랙 컬러로 아이라인 꼬리를 그려줄 건데요. 왜 속눈썹 있는 라인에는 스틸라를 쓰고 꼬리에는 토콜포스코를 쓰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해야 제 기분이 좋거든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아까 다 눌러놓은 속눈썹 사이에 이 음영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잡아주면은 진짜 또렷하고 깔끔한 그런 스모키 느낌을 연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쓰고 나서 휴지에다가 조금 이렇게 굴려가지고 좀 양을 덜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거를 또 썼을 때 가루 날림이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굴려주면서 완전히 안 나올 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눈두덩이에 펄을 조금 올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있는 섀도우로 이런 느낌이에요. 빛을 받았을 때는 실버 느낌인데 빛을 안 받았을 때는 브라운, 실버 브라운인 것 같아요. 실버 브라운. 근데 이런 거는 또 손으로 발라줘야 제맛이기 때문에 가운데에만. 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아까 전에 눈 쌍꺼풀 라인에 깔아놓은 게 다 사라져가지고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친 이 아이 메이크업과 거치지 않은 아이 메이크업이 생각보다 차이가 꽤 있습니다. 메이크업 제가 항상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메이크업이 늘 한 끗 차이로 느낌이 확확 바뀌는 게 지금 여기서 아까 아나스타샤 아이스드 아웃 하이라이터 있잖아요. 그거를 눈썹 뼈 아래에다가 발라줄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것도 혜인 메이크업 때부터 좀 자주 쓰던 방법이죠. 여기는 레몬 빔이고 여기는 실버로 이렇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펄의 루트가 약간 요렇게 내려오는 느낌으로 되게 오묘하고 예쁘거든요. 아까 요 컬러 있죠? 요거랑 요거랑 제가 그 눈에 염증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렌즈를 잘 안 끼고 있거든요. 더 안 끼려고 하고 그래서 외출이 좀 더 줄어들고 있는데 확실히 그렇게 해줘야 이렇게 촬영할 때 눈이 비교적 멀쩡한 것 같아요. 촬영 끝나자마자 또 열심히 클렌징을 하고 닦아가지고 재밌다. 마스카라를 아직 안 했지만요. 제가 해피림 속눈썹을 또 왕창 샀거든요. 얘는 좀 더 117N 내기둥을 빼고 잘라놨어요. 이렇게. 쳐보자.
잘 붙일 수 있겠지? 으, 안 돼! 어쩌면 좋아. 눈이 난리가 났지 않냐. 제가 속눈썹 좀 못 붙여가지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이렇게 속눈썹 뒤쪽은요, 제가 닝닝 블루 스모키 했을 때처럼 아이라인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줬어요. 반대쪽 어떻게 붙여? 좀 과한가? 좀 과해요? 붙이지 말까? 처음부터 좀 꼬였어. 이러면 안 됐어. 쉽지 않고. 그래, 맨날 바르던 애 컬픽스를 발라야겠어. 까불지 말고 컬픽스로 그냥 늘 하던 맛으로 할게요. 까불지 마. 이거 봐요. 그냥 까불지 말고 하던 거 해야겠어. 내가 왜 까불었을까? 그리고 내 트위저는 어디 갔을까? 여기 있다. 그래, 친구야. 까불지 마. 하던 거 해. 하던 거 하라고. 이건 못 붙이나? 눈 뒤쪽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제발, 제발, 그만 떨고. 이렇게. 오케이! 약간 좀 내려서 붙여야 좀 깔이 받겠다. 보이시죠? 눈 뒤쪽만 붙여줬어요. 앞트임을 살짝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트임을 내려 떠서 연결. 오케이. 언더 마스카라. 유드 마스카라로 세워서 바르면 훨씬 더 볼륨감 있게 연출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눕혀서는 양 조절. 세워서는 좀 약간 존재감 있게 바르기 쉬운. 그 다음에 언더는 너무 길면 안 어울려서 살짝만 걷어내줄게요. 길어진 부분을. 제가 좋아하는 11호로 언더 앞쪽에 점막에 이렇게 그려주고요.
블랙보다는 살짝 더 물탄 느낌이라 덜 이질감이 들거든요. 이걸로 앞트임도 살짝 풀어줘야겠다. 너무 블랙이야. 완전 너무 살짝 자연스럽게. 저 프리사이슬리 3호로 애교살 라인을 약간만 더 세밀하게 잡을게요. 앞쪽만. 요거는 다소 스킬이 필요합니다. 좀 진하기 때문에 다시 애네스테시아로 눈 앞쪽에 좀 더 진하게 발색이 확실하게 되어 보이게끔. 나 이 브러쉬 말고 딴 브러쉬 쓰고 싶은데 안 보이네. 눈 앞에 요 앞트임하고 그 음영 넣어놓은 거 앞쪽에 하이라이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예뻐서 활용도가 좋달까? 그리고 이것도 바닐라 애플 메이크업에 했었던 것처럼 요거를 끌고 눈 여기 콧대에 쉐이딩 넣어둔 라인 아래로 선처럼 끌고 가면 진짜 예뻐요. 자,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요. 지금 아주 핫한 롬앤의 요 산리오 콜라보 하면서 나온 신상 컬러들이거든요. 더 주시 레스팅 틴트랑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에 이제 피치피치미 텐드 코코. 어머, 잘못 챙겼잖아. 어디 갔니? 이제 제일 핫했던 건 요거예요. 크림쉘. 근데 제가 요거 두 개는 오늘 드림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31호 텐드 코코, 32호 테니 구아바 일단 하나씩 발색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진짜 잘 뽑았어요. 요게 31호 텐드 코코고 얘가 32호 테니 구아바예요. 채도를 아주 싹 뺀 핑크 베이지 컬러. 얘도 채도가 확 빠진 되게 물탄 코코아 색이거든요. 색을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더운 날씨에 바르고 싶어지는 컬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채도가 높은 컬러들보다 이렇게 채도가 빠진 컬러들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채도를 빼게 되면은 좀 탁해 보이기가 쉬운데 그런 느낌도 입술에 올렸을 때 없었고 육안으로 볼 때도 없고 이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아주 극찬을 하는 크림쉘을 또 이제 위에다가 비교를 해줄 건데 이게 바로 크림쉘입니다. 이런 컬러가 로드샵에서 나왔고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아주 칭찬할 만한 이 트렌드 흐름. 제가 원하던 그런 젬매의 시작? 이 크림쉘의 단점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게 흰기가 많이 도는 컬러다 보니까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 하얗게 끼는 현상이 좀 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컬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고야를 갔을 때도 그때 당시에는 크림쉘이 없어서 크림쉘 흉내를 내려고 헤라 누디스트를 같이 발랐는데 이제 누디스트랑 또 비교를 해야겠죠? 누디스트가 크림쉘보다 훨씬 더 명도가 어둡습니다. 비슷한 누디한 글로스인 거는 제형도 그렇고 근데 탁한 느낌은 아니다. 누디스트도 그렇고 크림쉘도 그렇고 이게 글로스잖아요. 틴트, 이런 색감이 메인인 제품보다는 이런 글로스는 저는 제형에 집중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글로스 타입의 틴트들이. 그래서 색감은 거들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취로 테니구아바를 되게 얇게 깔고 그 다음에 크림쉘을 얇게 올리는 게 예쁘다고 느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구아바를 이게 입술에 올리면 손바닥에 올린 것보다 훨씬 더 은은해 보여요. 제가 양 조절을 하는 것도 없잖아 있긴 한데 그죠? 색감이 크게
도드라지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게 어쨌든 명도가 밝은 이런 글로스 타입들을 바를 때는 오버립을 했을 때 오버립 해둔 밑에 깔아둔 이런 컨실 펜슬 혹은 아이라이너 오버립 펜슬이랑 제형이 같이 이제 엉겨붙어서 뭉개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테니구아바는 틴트니까 그냥 발라줬는데 이거 봐요. 오버립한 티가 안 나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끈적한 글로스 타입이잖아요. 이런 거는 립 브러쉬를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올라가고요. 양 조절을 해야지 그런 게인한 현상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 안쪽에 테니구아바를 같이 바르는 게 예쁘다고 느꼈습니다. 윗입술은 안 바르는 게 나아요. 왜냐면 좀 허해지기 때문에 흰기가 도는 립이라 생각보다 크림 쉘이 발랐을 때 되게 확 뜨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니구아바랑 같이 바르는 게 훨씬 더 예쁘다고 느껴졌고 좀 흔하지 않은 컬러라 굉장히 만족을 했다. 왜 유명한지, 왜 핫한지 알게 된 제품이랄까요? 그래서 치크를 좀 더 올려주면 예쁠 것 같아서 럼베이지를 좀 더 진하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내려오게. 그럼 얼굴형 보완도 살짝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살짝 꺼져 보이는 게 시선이 분산이 되면서 채도도 더해주니까 덜 꺼져 보인달까? 저랑 퍼컬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제가 이렇게 무펄 하라 했던 이런 커버하고 싶어 했던 포인트들이 비슷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게 뭐냐면은 저는 이런 가름 색조들이 부어 보여요, 얼굴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발라주면은 여기가 꺼져 보이는 게 여기가 부어 보이면서 좀 완화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통통해집니다. 그래서 좀 잔량으로 조금 쓸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더 유분기를 좀 잡아주면은 누디스트 입술 광만 살짝 더해주는 정도?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고요. 눈에 있는 실버 펄이 레몬빔이랑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고명도의 립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윗입술을 엄청 확장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그런 오버립부터 정말 많은 팁들이 오랜만에 알차게 들어간 그런 60분 겟레디였습니다. 오늘은 베이스 표현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쉐이딩도 최근 한 쉐이딩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 아이 메이크업도 그렇고 오랜만에 이 60분 겟레디도 여러분들이 보는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면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